안녕하세요. 오토기업 김정일입니다. 2023년 전기차 시장의 수요 확대가 둔화될 것으로 보이고요. 성장세가 많이 꺾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첫 번째가 기준금리, 미국 기준금리가 이제 4.5%로 자이언트 스텝을 몇 번 단행을 했고요. 올해 초까지만 하더라도 0.25 거의 제로 금리를 경험을 계속 이어오다가 4.5% 기준금리라는 초유의 환경에서 미국 소비자들의 소비 심리가 급격하게 얼어붙고 있습니다.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그런 상황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대표적인 경우가 그 IRA 법안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효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Inflation Reduction Act. 미국에서 생산된 차, 미국에서 생산된 배터리를 탑재하지 않으면 텍스 크레딧에 해당하는 $7,500를 보존해주지 않는다. 근데 올 여름만 하더라도 그 영향을 크게 받지 않는 듯한 분위기였습니다. 또 텍스 크레딧은 상한선이 있기 때문에 그 상한선의 수입을 넘어가게 되면 받을 수가 없는 제한적인 혜택이고요. 그 다음에 미국엔 이제 딜러의 차량 판매 관련된 유통의 힘이 굉장히 큰데요. 이 딜러에서 서류 준비라든지 적극적으로 이 텍스 크레딧에 대한 그런 업무를 진행해 주지 않으면 또 받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얼마나 영향력이 있겠는가 뭐 이렇게 예상을 하는 분위기였는데 올 연말에 다가오면서 이 IRA에서 혜택을 받는 $7,500를 받을 수 있는 전기차가 무엇이 있느냐 소비자들이 여기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준금리가 너무 오르고 소비 심리가 매우 위축되면서 생기는 현상이죠. 아이오닉 5 EV6가 올 9월, 10월까지만 하더라도 스탁이 없었습니다. 부족했어요. 그리고 뭐 피를 얹어서라도 구입을 하겠다 이런 소비자들이 많았는데 11월, 12월 넘어가면서 분위기가 지금 급반전되고 있습니다. 현재 스탁을 구하기가 그리 어렵지 않은 상황이라고 하고요. 취소가 많이 생긴 거죠. 그 다음에 프리미엄 피도 없거나 아니면 아주 조금 붙는. 그래서 아마 다른 7,500불을 텍스 크레딧으로 받을 수 있는 전기차, 좀 더 경제적이고 저렴한 전기차로 이제 수요가 이동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국내 전기차 제조사의 확실한 어떤 해법이 좀 있어야 되는 좀 어려운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분위기에 큰 영향을 받는 제조사가 다름 아닌 테슬라죠. 테슬라는 평균 6만 불 이상의 프리미엄 전기차로 상품군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 6만 불 이상의 전기차의 수요가 빠르게 감소를 하다 보니까 지금 텍스 크레딧 7,500불을 선할인을 해주는 이런 프로모션만으로도 관심을 끌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테슬라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IRA에 맞춰서 $7,500를 선할인을 해주는 프로모션을 진행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반응이 미온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슬라의 모델 3, 모델 Y 가격이 현재 구입하기에는 너무나 부담이 된다. 미국은 대부분 리스로 구입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현재 기준금리를 적용한 가격에 소비를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 소비자들이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수요를 더 이끌어내려면 추가 가격 인하를 단행을 해야 되는데 자, 이렇게 돼버리면 고속 성장 그리고 또 앞으로 미래 브랜드 가치에 선반영된 그런 기업의 밸류를 유지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상황으로 치닫게 되는 거죠. 아마 기준 평균적으로 판매 가격을 5만 불 이하로 낮춰야 모델 3에 대한 수요가 다시 살아날 것으로 보이고요. 모델 Y 같은 경우에는 롱레인지 모델 가격대 자체가 높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에 대한 올해 성장세도 크게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더구나 지금 모델 3, 모델 Y 이후에 신차가 없어요. 그러니까 반값 전기차라도 나와서 모델 2죠. 빠르게 위축되고 있는 소비 심리에서 정말 이 정도라면 구입해도 괜찮지 않겠는가라는 확신을 줄 수 있는 그런 가격대 전기차가 나와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는 상황이라서 2023년도에도 아마
환급 전기차가 나올 것인지에 대해서 확신을 가질 수 없는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사이버 트럭 같은 경우에는 현재 160만 대가 예약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테슬라에서 발표한 게 아니라 클라우드 시스템을 기반으로 해서 예측치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마 160만 대가 실제적으로 넘을 거라고 보여져요. 한 200만 대에서 250만 대가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160만 대라고 하고, 이 160만 대를 평균 6만 불 정도로 하게 된다고 하면, 대략적으로 130조에 해당하는 매출 규모가 구성이 되는데요. 아시다시피 지금 테슬라의 사이버 트럭은 현재의 가격대, 고지된 가격대로 판매를 하게 되면 최소 30% 이상 영업 손실을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배터리가 4680으로 가격이 내려갈 것을 예상하고, 그리고 수요 확대에 따른 생산가 하락을 예상해서 미리 발표를 한 건데, 2019년에 발표를 해서 2021년도에 그렇게 하겠다라고 단언을 했습니다만 2023년 말로 여러 번 연기가 결국은 됐습니다. 2년이 지난 시점에서도 이 가격대를 달성하기는 좀 어려울 걸로 보이는데, 그러면 영업 손실이 20%만 발생을 한다고 하더라도 26조고 30%면은 거의 40조 가까운. 그러니까 현재 테슬라의 사이버 트럭이 어떤 식으로 출고가 되고 가격, 생산 단가를 어떻게 맞춰서 출시를 할 것인가, 이것도 사실은 불투명한 상황이죠. 그래서 테슬라가 2023년에는 최악의 한 해를 보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다른 브랜드도 아마 마찬가지일 겁니다. 다른 브랜드도 이 3만 불에서 4만 불대의 대중 전기차에 역점을 두고 이런 전기차를 빠르게 수요 확대해야 되는데, 현재 배터리의 생산 속도, 그리고 가격 하락 속도, 또 원가에 차지하는 비중을 감안하면 이런 전기차라고 하면은 코나 EV, 니로 EV, 볼트 EV 이런 전기차라든지 피아트 500 일렉트릭이라든지 이런 전기차들인데, 이런 전기차들을 선택하느니 기존의 내연차나 아니면 하이브리드를 대체제로 선택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빠르게 성장했던 전기차 시장에 제동이 걸리는 한 해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전기요금이 빠르게 인상되고 있다는 거죠. 전쟁의 여파 때문에 유럽은 지금 난립니다. 전기요금이 폭등을 하고 있어서 상당히 유럽으로서는 초유의 전기요금 사태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기차를 운영할 때 전기차 초기 구입과도 비슷한데, 경제성까지, 유지 운영에 대한 경제성까지 하이브리드에 비해서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전기차의 매력은 즉각적인 성능, 그리고 또 정숙성, 또 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제로 에미션, 이런 부분인데, 자, 이런 부분들이 소비자들에게 얼마나 강력한 매력으로 그래도 전기차를 사야 되겠다라는 그런 필수 조건으로 다가올지 한번 고려를 해봐야 됩니다. 미국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대도시와 지방의 전기요금이 수요에 따라서, 공급에 따라서 또 차등 적용이 됩니다. 주로 대도시, 캘리포니아를 비롯한 대도시에서는 전기요금이 비쌉니다. 뉴욕과 같은 데서. 그리고 지방에는 상대적으로 전기요금이 저렴하죠. 그 격차가 상당히 큽니다. 근데 재밌는 건 전기차를 미국에서 잘 타려면 전기요금이 비싼 대도시에서 운행을 해야 됩니다. 아이러니하죠. 자, 그런데 실질적으로 전기차의 수요가 집중되고 있는 지역들은 여전히 전기차 판매가 활발하긴 한데, 전기요금까지 더 인상이 돼버리면 이 전기차를 이용하기 좋은 대도시에서의 전기차 구매 비율이 이제 제동이 걸려서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지방에서는 전기차가 저렴한데, 여기에는 또 전기차를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인프라가 부족하고, 또 전기차에 대한 인식도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기차를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에 있는 소비자들은 전기차에 대한 큰 베네핏을 느끼지 못해서 수요 확대하는 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기요금의 빠른 인상이 전기차 수요를 더 둔화시킬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라는 점입니다. 우리나라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전기차 요금이 꾸준히 오르고 있습니다. 오르고 있다라기보다는 전기차 이제 혜택이 종료가 돼서
이제 전기차의 충전 요금과 일반 전기 요금이 비슷한 상태로 이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발전, 또 원자재 문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전기 요금이 아마 오르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전기요금, 초창기 전기차가 경제성에 대한 가장 큰 매력을 느꼈기 때문에 많은 소비자들이 관심을 가졌던 건데, 만약에 이 부분이 하이브리드보다 못하고 뭐 내연차 수준, 다운사이징이 잘 이루어져서 연비 효율이 높아진 내연차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이렇게 인식되게 되면 전기차에 대한 관심이 빠르게 식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기차 수요 확대에 대한 제동이 좀 걸릴 여지가 있다. 2023년에는 아마 이런 현상이 좀 두드러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전기차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배터리입니다. 근데 이 배터리는 여러분들이 이제 전고체 배터리가 있고 리튬 이온이 있고 리튬 인산철이 있고 대략 세 가지로 현재 전기차 배터리를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뭐 다양한 형태의 배터리가 있습니다만 큰 줄기는 세 가지입니다. 전고체는 앞으로 미래 배터리 규격이고, 요거는 아마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며 수율 안정화에 이루어서 경쟁력 있는 가격에 쏟아내기에는 뭐 상당히 좀 한 4, 5년 정도 시간이 더 필요하다, 뭐 이렇게 분위기가 정리되고 있고요. 리튬 이온과 리튬 인산철, 이 두 가지인데, 리튬 이온은 3원계 배터리 혹은 4원계 배터리를 사용합니다. 니켈, 코발트, 망간을 양극재로 사용하거나, 니켈, 코발트, 망간, 알루미늄, 니켈, 코발트, 알루미늄, 뭐 이런 식으로 양극재를 사용하는, 활물질을 사용하는 형태의 배터리를 3원계라고 혹은 4원계라고 또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가장 관심을 모으고 있는 소재가 니켈과 코발트입니다. 니켈은 가장 많이 들어가서 관심을 모으고, 코발트는 가장 비싸서 관심을 모읍니다. 코발트야 홍고에서 50% 이상 생산이 되고 중국에서 나머지 40% 그 외 지역인데요. 코발트 함량은 워낙에 이게 비싼 소재라서, 희토류라서 점점 줄여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걸로 보이는데, 문제는 니켈입니다. 코발트를 줄이고 니켈을 함유량을 높여서 고출력 배터리, 니켈이 출력에 관여하는 물질인데, 이 활물질을 현재는 80%까지 양극재에서 사용을 합니다. 앞으로는 90%까지도 늘릴 것이다. 니켈 90%, 코발트 2분의 1, 망간 2분의 1, 혹은 알루미늄 2분의 1,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양극재를 구성하게 되는데, 이 니켈이 90%나 들어가기 때문에 양극재에서, 양극재가 배터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원가 비중이 한 40% 됩니다. 그 가운데서 90%인데, 니켈은 뭐 여러분들이 그 100원짜리, 50원짜리 동전 코팅할 때 그 소재로도 사용이 되고요. 다양한 용도로 사용이 되고 있는 금속인데, 이게 배터리에서 워낙 많은 수요를 차지하다 보니까 천정부지로 가격이 막 오르고 있습니다. 10,000불 초반, 중반대 뭐 이렇게 해서 유지가 되다가 20,000불대를 뚫었고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50,000불대까지 올라갔다가 최근에 다시 20,000불대로 내려갔다가 다시 29,000불대로 오르고 있습니다. 니켈이 아직까지는 코발트나 리튬에 비해서 좀 저렴한 편이긴 하나, 코발트는 톤당 한 60,000불 정도 수준이 되고요. 리튬은 한 72,000불 정도 됩니다. 사실 리튬이 톤당 가격은 제일 비쌉니다. 가장 핵심 소재이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이 니켈이 가장 많이 들어가면서 가격 변동폭이 크기 때문에 니켈을 기본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3원계 배터리의 경쟁력, 가격 경쟁력이나 수요 확대에 제동이 걸릴 확률이 높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니켈은 정제하는 과정에서 독극물을 많이 발생을 시켜서 친환경에서도 사실 환영받을 만한 소재가 아닙니다. 코발트는 물성 자체가 독성을 가지고 있어서 이 역시 환경 문제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거를 재활용하는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이슈들이 작용을 하는 그런 소재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리튬은 많이 들어가지만 니켈, 코발트를 사용하지 않는 리튬 인산철의 수요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리튬 인산철을 사용하지 않았던 건 에너지 밀도가 낮기 때문이죠. 에너지 밀도가 낮으면 더 많은 용량을 실어야 되기 때문에 무게가 증가하고, 무게가 증가되게 되면 전비도 떨어지고 또 자동차의 구조적인 완성도도 떨어지고 다 불리하니까 리튬 가격은 계속 가격이 안정화가 돼가고 있는 반면에 쭉 오르고 있다가 다시 수요 확대에 따라서 탄산 리튬이나 수산화 리튬의 가격이 최근 들어서 다시 안정세에 접어들어서 8만 불에 근접했다가 7만 2천 불대로 톤당 가격이 내려가고 있는 추세인데, 이 니켈이나 코발트는 좀처럼 안정이 잘 안 됩니다. 물론 뭐 K배터리가 이제 수주 잔고가 1000조가 넘었기 때문에 뭐 미래에는 배터리 관련된 사업에서 K배터리가 당분간 적어도 최근 10년간은 문제가 없다, 뭐 이렇게 전망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문제는 소비자들의 수요의 축소로 인해서, 수요의 위축으로 인해서 3원계 배터리가 적용된 고급형 전기차들의 수요가 예상만큼 증가하지 않았을 때 배터리 소재 관련된, 그리고 배터리 2차 배터리 사업도 결과적으로는 축소될 수밖에 없는 연쇄작용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반면에 리튬 인산철 같은 경우에 3원계 배터리를 생산하는 업체들은 상당히 가볍게 보고 있고 앞으로 전망이 없다라고 확신을 하고 있기는 있습니다만, 현재 뭐 BRD에서 블레이드 배터리에서 밀도를 크게 높여서, 밀도를 높인 거는 이제 리튬 인산철의 양극재 개선을 통해서 밀도를 높이기도 했고, 그 다음에 셀의 집적률을 높인 겁니다. 그러니까 셀2 세시 형태로 또 얇고 긴 형태, 가공이 쉬운, 그래서 밀도를 높여서 셀이 들어가는 그 전체 배터리 팩의 밀도를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배터리 효율을 높였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좀 더 낮은 가격으로 비슷하거나 아니면 리튬이온 배터리보다는 좀 못하지만 살짝 경쟁력이 떨어지는 반면, 소재의 가격 변동폭에 따른 공급에 문제가 없고, 그리고 또 가공에 따른 안정적인 이익률 실현이 가능한 이 배터리를 통해서 소비자들이 저렴하게 전기차 요 정도 품질이면 괜찮은데 라고 해서 선택을 받을 만한 그런 대중전기차로 확대가 만약에 된다 그러면 3원계 배터리만을 꼭 소비자들이 고집을 하지 않는 상황으로 분위기가 급반전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리튬 인산철 배터리의 인프라는 95%가 중국에 있습니다. 그러면 중국 기업에서 리튬이온 배터리도 지금 CATL 그리고 BRD 또 그 외에 중국 배터리 기업들이 거의 전 세계 시장의 과반 이상을 점유를 하고 있는데, 리튬 인산철 시장이 크게 확대가 되면서 이 시장의 90% 이상까지 중국에서 가져가고, 그리고 또 저렴한 대중차 전기차까지 점유를 한다면 꼭 중국 브랜드의 전기차가 전 세계의 수요를 다 차지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 저렴한 전기차에 기반이 되는 배터리가 리튬 인산철로 각광을 받게 되고 이게 시장에서 통용되게 되게 되면 그 수요는 거의 다 중국에서 공급을 해야 되는 사태가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급격하게 EV의 패권은 중국으로 넘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기존까지 3원계 배터리를 기반으로 고급화 전략을 통해 전기차를 견인해 온 그런 브랜드들이 성장세에 제동이 걸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뭐든지 새로운 산업군은 이 성장, 안정적인 성장의 그 브랜드의 밸류가 좌지우지 됩니다. 이 성장의 제동이 걸리게 되면 기업 가치, 앞으로의 비전, 또 가치 투자 이런 부분들도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2023년 상당히 추운 빙하기를 지나지 않을까. 뭐 2024년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내년까지의 분위기는 그렇습니다. 현재 뭐 요거는 좀 민감한 얘기일 수 있습니다만 뭐 테슬라 관련해서 주가가 바닥을 쳤다. 이제 뭐 다시 반등만 남았다. 뭐 이렇게 우리나라 유튜브 테슬라 관련 채널에서 이렇게 강조를 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이거 굉장히 걸러서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이 바닥이기 때문에 줍줍하세요 이렇게 워딩하시는 분들은 다만 몇 달이라도 좀 참아주시면 어떨까 싶네요.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게 뭐 객관적으로 봐도 그렇습니다.
제 개인적인 견해일 수 있으나 전반적인 세계 경제 지표 그리고 또 흐름상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은 뭐 누구나 상식적으로 알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 와 있습니다. 2023년도, 2024년도를 지나서 전기차 시장이 빠르게 확대될 것이고 내연차 시장, 하이브리드 시장이 그 비율만큼 축소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2023년에는 오히려 하이브리드 시장이 빠르게 성장을 더 이루고 수요 확대를 통해서 아마 최대 매출을 이루는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면에서는 토요타가 참 운이 좋네요. 토요타가 물론 뭐 장기적으로 볼 때 EV 시장, 전기차 시장으로 전환이 됐을 때 토요타의 전망은 어둡다라고 볼 수 있으나 적어도 내년에 토요타의 전망은 밝습니다. 아마 영업 최대 이익률 그리고 판매량을 기록할 수 있을 만큼 큰 성과를 내년에 거두지 않을까 싶고요. 반면에 테슬라가 주목을 받기 시작한 2019년 이후에 가장 어려운 그리고 또 뭐 브랜드 밸류면이나 또 기업의 가치, 뭐 시총, 또 주가, 또 상품군, 릴라이어빌리티 모든 부분에서 아마 어려운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앞으로 미래 자동차 시장은 전기차 시장으로 흘러갈 겁니다. 계속 성장을 하게 될 것이고요. 2025년 이후에 어떤 식으로 시장이 재편될지는 지금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가 아는 건 단지 현재의 현상을 통해서 내년 시장의 분위기 정도만 파악할 수 있는 딱 그 정도. 네, 앞으로 2023년 곧 어떤 시장이 펼쳐질지 우리가 경험하게 될 텐데요. 많은 분들이 현재의 현상들에 깨어 있으셔서 현명한 판단을 통해 뭐 개인적으로 투자를 하시던 아니면 상거래 행위를 하시던 또 개인의 가정의 경제를 운영하시던 성공적인 결과로 귀결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제 최근에 안식 기간을 보내고 있어서 스튜디오 마련해 놓고서 스튜디오에 나가야 되는데 그게 귀찮아가지고 지금 이렇게 게으름을 피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불편하시더라도 영상 보시는 데 있어서 뭐 이런 소통들, 자유롭게 하는 소통들을 통해서 필요한 정보들을 얻으시고 또 뭐 그렇지 않다 그러시면은 뭐 가볍게 넘기실 수 있는 그런 여유로운 그러면서 다음 연도를 잘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연말 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